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오전 7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악마의 눈물을 흘렸고 대법관 후보자 권영주는 사전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책임이 누구냐? 이제 서로 미루기랍니다. 시청은 내 책임 아니다. 도청도 내 책임 아니다. 경찰도 내 책임 아니다. 서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고의 원인은 문재인에 있다. 주책임자는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제 동아일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미호천입니다. 미호천. 이거 미호강으로 바뀌었대요. 어떤 미호천입니다. 여기 좀 논밭 이런 것들이 전부 잠겼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미호천이 개천으로서 강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물이 흘러들어가서 쫙 빠져줘야 되는데 이 강이 흐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강이 흐르지 못하게 막은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금강보, 공주보 이런 것들을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준설하지 못하도록 한 게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줘서 이 개천에 쌓여있는 모래를 파내는 걸 반대하려 60년 동안 반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 몇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희생된 사람의 책임을 누가 졌냐? 문재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마땅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 군청 공무원이 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여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너무 크고 심각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많아 더욱더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전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챙겨도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개인과 기업, 지자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을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급격히 커지고 있는 재해의 추세에 대비하여 미래까지 내다보는 안전대책의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그 4대강 옆에 있는 지천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보를 허물어서 그 사람이 열 몇 명이 넘게 희생되는데 그 책임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들 죽은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때문이야. 이게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악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어가 먹이를 잡아서 먹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 너 얼마나 아프냐?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무슨 얘기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내가 저지른 악행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사람들을 삼켰다. 이제 뿌듯한가? 아마 이 사람은 뿌듯할 겁니다.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사람만 죽으면 이익을 보잖아요. 이 사람은. 세월호도 그렇고. 아마 지금 희열을 느끼고 있지도 모릅니다. 아, 사람이 많이 죽었지. 오케이. 내가 목격하던 바야. 내가 바라던 바야. 이게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몸 통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문제는 문재인을 감옥에 잡아두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로 갑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8억을 받았다. 학술 의견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는 제목입니다. 급히 읽어드립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서 60사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의 돈을 받았다. 대형 로펌으로서는 권 후보자에게 단순히 의견서를 부탁한 걸 넘어서 그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관이라 후관 예우 차원에서 접근했을 수 있다. 권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되면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 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스스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영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권영준 후보자가 왜 부적절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권영준 후보자가 무엇을 해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대형 로펌이 로스쿨 교수들에게 건당 수천만 원씩이나 주는 이유는 이뻐서 주는 거 아닙니다. 법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서 써달라라고 그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견서 써달라고 그러는 멍청한 로펌이 있겠습니까? 이는 대형 로펌들과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 오랜 기간 계속된 먹이사슬, 검은 공생관계입니다. 사전뇌물입니다. 이거 사전뇌물. 될 만한 사람에게 미리 의견서 따르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거 사전뇌물죄입니다. 권영준 교수의 의견서들은 법원에 제출되어 이미 모두 상대방에게 공개된 것들입니다. 자, 그거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권영준 교수가 비밀 운운하고 이미 공개된 의견서들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굳고 우기고 있어요.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이라고. 그 자체가 의뢰 로펌에 편향된 잘못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내가 사전으로 뇌물 받았다를 인정하는 사전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 교수는 의견서들을 전부 공개하여 의견서에 거짓말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든지, 그것이 두려우면 대법관 후보는 물론이고 로스쿨 교수직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대법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전직 대법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대형 로펌들과 지속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은 권 교수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조선이 망하듯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입니다. 대법관들 모두 심리불속행, 상고 이후 불기재, 상고기가 판결해서 거짓말을 예서로 쓰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권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들이 대형 로펌을 위하여 편향적으로 잘못 작성되었다면 대법관 자격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서들에 대한 공개 검증 없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만 따지는 것은 오히려 논점을 흐리게 하여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저질러온 크나큰 병폐입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아니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관 청문회는 문제가 생기면 날짜 제한 없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서둘러 끝낼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데가 어디다? 사법부다. 누구누구가 썩었다? 검사, 판사, 대형 로펌,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 싸그리 다 썩었다. 싸그리 다 썩었다. 누가 피해본다? 국민만 피해본다. 모두 다 대법원 거짓말, 헌법재판소 거짓말, 대형 로펌 거짓말,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 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쟁이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그 유명한 검찰총장 지냈던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펌에서 의견서 써달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거 의견서 써달라고 했어요? 거짓말로 의견서 쓴 거예요. 로펌에 유리하게. 그리고 그걸 이제 재판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펌에서 당신이 대법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런 사람에게 거짓말로 써달라고 주는 겁니다.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공개를 못 하잖아요. 저는 제가 쓴 글 공개하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요. 10년 전, 20년에 쓴 글도 공개해요. 왜 로스쿨 교수가 자기가 쓴 글을 공개하라니까 공개 못해? 거짓말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변호사회관에서 심리 불속행을 위헌이다라고 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영상이 한 1시간짜리가 김경재 방송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김경재 방송에 들어가서 문영식 변호사의 주제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권영준 교수는, 이 사람이 얼굴 보여드릴게요. 권영준 교수는 사전 뇌물을 받은 겁니다. 당신이 써준 의견서 보여달라, 못 보여주면 거짓말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대법관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됩니다. 권영준은 자기가 쓴 의견서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검증입니다. 국회에서 쓸데없이 검증한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여서 주접떨지 말기 바랍니다. 권영준이 쓴 의견서를 국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모두 공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검증이라는 겁니다. 권영준은 사전 뇌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전 뇌물을 안 받았으면 그가 쓴 의견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이상노는 내가 쓴 20년 전 30년 쓰는 기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권영준은 못하죠? 왜 우리나라 대법관은 자기가 쓴 의견서를 공개 못하나요? 거짓말로 의견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영준은 사전 뇌물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자, 다음 갑니다. 어제 오근호 씨와 함께 대담을 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중간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죠. 총 정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경재 방송에서 방송이 됐고, 제가 전에게 재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근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상로 기자, 당신은 다 내용이 좋은데 양평 고속도로는 당신이 틀렸어.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 당신 너무 고집이세. 아집이세. 정규지 씨처럼 아집이세. 정말요. 저는 정규지 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높으신 분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기자가, 이상로가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을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닥에서 믿을 사람 많지 않다. 그러나 오근호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오근호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근호 씨가. 자, 여러분, 듣기 싫어도 불편해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하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버퍼가 시작되고 있어요. 버퍼가 방송이 끝나면 그냥 2부 연결하겠습니다. 불편해도 메스꺼워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려드립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원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원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원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이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용역을 발주한 게 언제다? 2022년 3월. 여기 문정부가 발주했다고 그랬죠. 이게 조선일보가 나쁜 신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3월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인수위 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도로를 바꿔 노선을 근데 떠나는 대통령직 떠나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때에 문재인이가 이걸 용역을 주고 떠났을까?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면 그래서 조선일보가 나쁜 거라는 겁니다. 용역 2002년 3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발주된 겁니다. 문재인이가 떠나는 마당에 그리고 떠나는 그 국토부 관리들이 떠나는 문재인을 위해서 이걸 용역을 발주했을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 용역을 발주한 거는 뭐냐?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발주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지금 이 원희룡이는 뻑하면 얘기하죠. 아 문재인 때 한 거다. 문재인 때가 아니라 인수위 때지. 원희룡 씨 말은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국민으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원희룡의 그 말에 핏대 올리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희룡이는 말만 하면 그거 문재인 때 그 발주 준 거야. 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돼. 무슨 얘기야.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책임을 져야지. 여기에 다 속은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속았어. 일타 강사 뭐 어쩌고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런데 종점이 어디야? 양평 이렇게 종점이 여기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대안이 나왔어. 대안. 이거는 용역 업체가 만들어준 노선이 아니야. 이 대안은 원희룡이가 만든 대안입니다. 이거 원희룡이 아니고 이 대안이 이거 잘못돼서 원희룡이 아니에요. 원희룡이가 만들어서 빨간 논 어디 갖다 붙였느냐? 여기에 종점 JCT라고 하면서 여기다 갖다 붙였어. 원희룡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 아 참 국민들 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머리가 나빠요. 일타 강사인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JCT는요 IC하고 달라요. 이 JCT는 고속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 땅이 있는 사람 김건희 땅 이거 가격이 안 올라요. 참 대형 사람 무식하다니까. 좀 배워요 일타 강사에게 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 도로 기존 400번 도로와 원희룡의 도로가 만나는 요 지점 이 JCT 원희룡에 있는 JCT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요? 아 중요한 게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게 아빠 조금만 기다려서 버퍼가 생기면 또 계속할게요. 여러분 끊지 마세요. 2부 계속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 원희룡이가 JCT 고속도로가 만난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 토끼굴이 있어요. 토끼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원희룡이가 갖다 붙인 기존 400번 도로에 갖다 붙인 원희룡이 고속도로의 그 끝점이 토끼굴이에요. 이 토끼굴로 들어가면 김건희 일가의 7,000평 땅으로 가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오근호의 주장은 이겁니다. 오근호 씨의 주장은 이 토끼굴로 통과하면 요 뒤가 김건희 씨 땅으로 7,000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자, 요게 토끼굴이에요. 토끼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김건희 씨가 원래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토끼굴을 내줬죠. 그런데 원희룡이가 이렇게 갖다 토끼굴로 고속도로를 붙여버리면 이 토끼굴은 막혀요. 우리나라 법에서 남의 길을 막을 수 없으므로 대체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대체 길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자, 대체 길이 이겁니다. 여기 토끼굴을 막으면 대체 길을 만들어줘야 돼. 요것만 연결하면 돼. 요것만 연결하면 김건희 씨 일가의 7,000평의 땅이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건우 씨 주장은 이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크게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다. 원래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게 별로 가격 상승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토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토끼굴 그거 별로 쓸만한 땅이 아니야. 모두가 다 정치적이야. 원효리가 왜 나 안 해? 이거를 해명할 방법이 있어. 왜 이거를 갖다 토끼굴에 갖다 붙였는지를 해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효리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갔습니다. 오건호 씨가. 조선일보가 얼마나 나쁜 짓 하느냐. 원안이 나쁜 거야. 이거 원안이 나쁘니까 원희룡 의원으로 가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원안에 가봤더니 별 문제 없어. 별 문제. 기존에도 여기 중고속도로가 하늘 높이 올라가 쭉 고가로. 기존에도 내려 중부고속도로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별 문제 없어. 위에가 시끄럽지도 않아. 조선일보는 한 장 잘 말아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이한테. 원안은 나쁜 거야. 원희룡 의원으로 가야 돼. 이게 조선일보가 하는 꼬라지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금방 돌아왔어요. 이상로 기자님, 원안 주변에 민주당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다. IC가 없어. 여기야말로 IC가 없어. 여기야말로 IC가 없어요. 아마 이 원안으로 가는 땅 주변에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땅을 샀을 수 있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민주당 여기는 갖다 봐야 그야말로 원효리가 얘기 원안에 갖다 붙여봐야 원효리가 말하는 대로 JCT와 JCT 주변에는 땅값이 안 올라. 아마 요 주변에 땅을 샀다는 얘기겠죠. 원안 주변에. 오케이. 그러면 원희룡이 안 주변에 지금 땅 산 사람 없을까? 여러분, 민주당 원안에 민주당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다. 오케이, 인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건 빠르니까. 그러면 원희룡이가 만든 원희룡이 안 주변에 땅 산 사람은 없을까? 그건 왜 조사 안 해? 저는 민주당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게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의 인수위라는 겁니다. 인수위. 그리고 대안에 이렇게 갔어. 이 밑에 만나는 지점이 여기야. 근데 원희룡이가 이거를 아니야. 토끼불에다 갖다 붙였어. 토끼를 갖다 붙이면 대안도로를 만들어야 여기 김건희 씨가 7,000평의 땅이 있어. 이거를 원희룡이가 국민들에게 설명했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니, 이건 민주당 때부터 요구한 거야. 아니라니까. 인수위가 요구한 거고, 그리고 인수위가 갖다 붙인 건 이쪽이야. 토끼볼에다 갖다 붙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떡하냐? 아니, 원안이 나쁜 거야. 원안이 나빠. 원안이 나쁜지 않아요. 여기도 이건 이미 이 고가의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여기 모든 집들은 이 강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 땅을 샀다. 요 주변에 땅을 샀겠지. 그러면 원희룡이 안 주변에 땅 산 사람은 없을까? 그거 조사해야지. 그건 왜 조사 안 해? 이런 이상로가 나빠요? 제가 이재명이를 위해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성질을 벌컥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설명해야지. 왜 인수위 시절에 발주했는지, 그리고 왜 이거 끝이 토끼굴에 붙었고, 토끼굴에 붙으면 김건희 씨 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원희룡이 설명했는데 그걸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뒤집어 씌워. 원안이 나쁜 거야.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원안 옆에 땅 산 일이 없어요. 땅 산 돈도 없고.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원희룡이를 욕하는, 원희룡이한테 꽃다발을 붙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양평 고속도로에 관해서 이상로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문화방송이 있어 제가 취재할 때도 기사들 간에 아주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이 이상로 이거 이리 와봐. 안 되겠다 쟤들. 네가 갔다 와. 네가 가서 보고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이상로의 방송을 믿으셔야 됩니다. 욕해도 좋고 후원을 끊어도 좋고 구독을 끊어도 좋아요. 하지만 제 방송은 보셔라. 그래야 제대로 나라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자, 너무 길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조선백 기사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기표 특권 폐지 운동본부 대표입니다. 그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 한다. 불체포 특권 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 사무실이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체포,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 폐지, 그 특권 폐지하라고 시위를 하는데 엄청나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옛날 태극기 집회만큼은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찍고 왔습니다. 제 사무실이 국회 바로 옆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연세들이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동영상까지 찍고 왔는데 차마 그거를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 특권 폐지 해요. 여러분, 이거를 특권 폐지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은 장기표 씨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장기표 이 씨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면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냐면 그 길 개개인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까지 오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죠. 또 하나, 이 집회를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갈까요? 이 비용도 성금으로 거뒀을 겁니다. 2016년 말부터 광화문 시청 그리고 서울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거기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원한 사람 목사님 계시죠? 우리 공화당에 좋은 지시도 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이제 장기표 씨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면 좋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제발 이런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그 땀이 뻘뻘 흘리기는 그 더운데,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또 혼자 가서 부채 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땀을 뻘뻘 흘리고 비용을 들여서 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성금 냈을 거예요. 그래야 이거 이 마이크도 빌리고 이 집회하니까. 이제 그만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만 괴롭히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을. 실질적인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 여러분들은 자기의 세를 불리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 공화당의 대표도 그런 사람이고, 황교안의 부방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발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표 선배가 저를 비난해도 할 수 없어요. 할 말은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를 비난해도 할 말 없고, 조은지 씨가 저를 비난해도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황교안 씨가 부방대 황교수도 할 말 없어요. 이제 사람을 모아서 자신이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2016년부터 태극기 집회에서. 저는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혁명.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어요. 광화문에 서시청 앞에 서울역에서 수많은 수백만, 연애는 1000만이 넘는 사람이 태극기 들고 흔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국회에 뺑뺑 놀면서 특권 폐지하자, 아무 의미 없어요.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혁명을 일으키려고 탱크를 살려고 그러니까 탱크 안 팔어. 전부 다 폴란드에 수출해서 탱크 없어. 그럼 뭐예요?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죠. 똘똘 뭉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정직하고, 돈이 깨끗해야죠. 정직하고, 그리고 이념에 투철하고, 그리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20, 30명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논평과 비평만 하는 사람들은 위선을 하는 사람들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막 사람들 협박하고 다니고 있어요. 당신 비겁한 사람이야. 논평, 비평 지금 끝내. 나와. 내년 4월 10일에. 희생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가서 협박해요.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회 뺑뺑 돌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자 의미 없다니까요. 그런다고 국회의원 폐지할 사람도 아니고 폐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혁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과연 기자가 해야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유관순도 학생 때 혁명 일으켰잖아요. 그 유관순 혁명입니다, 그거. 3.1 혁명이에요. 세계적인 혁명입니다, 그거. 여러분의 마음에 거슬리는 방송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제 제발 나이 드신 분들 더운데 추운데 태극기 들고 나와서 목청 높이게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도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 방법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건 다 알았잖아요. 실패한 걸 알면서 왜 또 반복하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바보 같다 이상로. 부정선거하는데 뭘 뭉친다는 건가? 선관위 부정을 어떻게 막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 후보자가 직접 개표장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하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 후보자가 잠깐 스톱! 자, 개표 잠깐 스톱해 주세요. 개표관리관, 당신 판사지? 잠깐 스톱. 대표가 절로 가는 것 같은데 전자개표에서 나온 거 한 일이 좀 봅시다. 스톱. 이거 대표가 절로 가는 것 같아. 이 후보자만이 정확하게 개표장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당시 4월에 같이 가자. 미적미적해요. 위선자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이 후보자입니다. 기왕 됐으니까 댓글 몇 개 더 읽어드립니다. 왜 윤석열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뇌물 받은 권영준을 구속하지 못하는가? 이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좀 추천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위해이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대선 때 윤석열 말고 우파 후보들끼리 뭉쳐서 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하자. 그래야 붐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 영상에 다 있어요.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받고 전관 팔아먹는 짓이다. 공무원 연금 받고 로스쿨 월급 받고 또 무슨 욕심이 있어 또 더러운 돈을 받나. 문재인을 내 편이라면서 끝까지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은 뭐 그 다음 얘기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적 카르텔과 언론 카르텔 협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정의가 없다. 국민의 혁명으로 이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4월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죠. 이 신문들. 특히 조선일보가 많이 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사법 카르텔과 언론 카르텔을 깨는 것은 4월 혁명에 성공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침묵하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윤석열의 대단한 착각이다. 요새는 대한 언론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비리도 침묵할 수 없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어디 해외에 막 돌아다니면서 좋죠. 뭐 쇼핑도 하고 쇼핑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옛날의 역사는 왕의 역사였지만 지금의 역사는 국민들의 역사인 겁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국민들도 있지만 역사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문재인, 윤석열 그대로가 될까? 글쎄요. 혁명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기 표시 활동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올바른 말씀이지만 특권 폐지한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특권 폐지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다른 태극기 운동이고 또 다른 부방대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당을 건넜어요. 이미 저는 4월 혁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갑니다. 선언했어요. 저는 4월 혁명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